그 펜덜트 우리 엄마 거인데요? 통영 바닷가 카페에서 19살 하늘이가 한 중년 남자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남자 목에는 심장 모양의 왼쪽 반쪽 펜던트가 걸려 있었거든요. 하늘이 목에 걸린 오른쪽 반쪽과 정확히 대칭이었죠. 이걸 왜 아저씨가 가지고 있어요? 이건 돌아가신 엄마 첫사랑 유품인데.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희 엄마 이름이 뭐니? 오수연이요. 남자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25년 만에 듣는 그 이름이었죠. 25년 전 이 펜던트를 나눠 가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심장은 하나니까. 내가 최고의 의사 되는 날 진짜 다이아 반지 끼워줄게. 의대생 민혁과 간호대생 수연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민혁은 수연아 미안해 나 같은 놈은 잊어라 더 좋은 사람 만나 하고 문자만 남긴 채 사라졌어요. 수연은 반쪽 심장만 보며 25년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5년 만에 재회. 쪼개진 심장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사연톱스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음에 드신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항상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 겨울 새벽 6시였습니다. 차디찬 복도를 지나 중환자실 앞에서 멈춰 선 한 남자가 있었죠. 흰 가운 위에 수술복을 껴입은 차민혁 교수, 45의 나이였습니다. 민혁은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스위스제 명품 시계였지만 정작 민혁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이제 곧 10시간짜리 대동맥 박리 수술이 시작됩니다. 교수님, 환자 준비 완료했습니다. 젊은 레지던트가 긴장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고개만 끄덕였죠. 말수가 적고 냉철하기로 소문난 차민혁 교수, 그의 손에서는 기적이 일어난다고들 했습니다. 환자 가족들은 민혁만 보면 살았다고 안도했고 후배 의사들은 민혁의 손끝을 교과서처럼 공부했어요. 하지만 정작 민혁 자신은 그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성공도 명예도 돈도 그에게는 텅 빈 메아리일 뿐이었죠. 수술실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차가운 조명 아래 70대 환자가 누워 있었어요.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공기를 밀어넣고 심전도 모니터가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민혁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술대 앞에 섰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민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10시간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긴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메스. 민혁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정확하고 빠르게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젊은 의사들은 숨죽이며 민혁의 손끝을 지켜봤죠. 박동하는 심장, 그 섬세한 혈관 하나하나를 다루는 민혁의 솜씨는 예술 그 자체였습니다. 클램프를 물리고 봉합하고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마치 정교한 시계 태엽을 조립하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 혈압 떨어집니다. 수혈 준비, 에피네프린 투여. 민혁의 지시는 짧고 명확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민혁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였죠. 시간이 흘러 오후 4시, 드디어 수술이 끝났습니다. 환자 바이탈, 안정적입니다. 레지던트가 외쳤어요. 수술실 안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역시 차 교수님이십니다. 대한민국 최고세요. 저도 교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민혁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어요. 마스크를 벗고
땀에 젖은 수술복을 벗는 동안에도 민혁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수술이 끝났을 뿐이었죠. 환자가 살았다는 안도감도 성공했다는 기쁨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탈의실로 들어간 민혁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값비싼 수입 셔츠, 명품 시계, 명품 구두, 성공한 의사의 모든 것을 갖춘 외형이었죠. 사람들은 민혁을 부러워했습니다. 45세 대학병원 교수, 연봉만 수억, 강남에 아파트까지 보유한 성공한 남자였으니까요. 하지만 민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텅 빈 사람인지를요. 민혁의 손이 천천히 셔츠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낡은 가죽끈이 걸려 있었습니다. 25년이나 된 끈이었죠. 민혁은 조심스럽게 그 끈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가죽은 세월의 때가 묻어 검게 변색되었고 곳곳이 닳아서 끊어질 것처럼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단 한 번도 이 끈을 목에서 벗은 적이 없었어요. 수술할 때도 잠잘 때도 샤워할 때도 항상 목에 걸고 있었죠. 끈 끝에 매달린 것은 작은 은재 펜던트였습니다. 해부학적 심장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펜던트는 정확히 반쪽만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심장을 세로로 반듯하게 쪼개놓은 것처럼 왼쪽 반쪽만 달랑 매달려 있었죠. 은빛은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었고 표면에는 작은 흠집들이 가득했습니다. 민혁의 손끝이 떨렸어요. 25년 전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따뜻했던 그 시절, 사랑했던 그 사람, 웃음꽃이 피던 캠퍼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날의 기억들이요. 수연아. 민혁의 입술에서 희미한 이름 하나가 흘러나왔습니다. 25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이름이었죠. 민혁의 눈가에 희미하게 물기가 맺혔어요.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이미 오래전에 우는 법을 잊어버렸으니까요. 같은 시각 경상남도 통영의 작은 골목길이었습니다. 새벽 4시, 하늘은 아직 칠흑처럼 어두웠어요. 골목 안쪽 작은 빵집 수연당에만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간판의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골목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물 온도 어때? 반죽이 잘 안 뭉쳐지는데? 19살 하늘이 밀가루 반죽을 치대며 물었어요. 손에는 하얀 밀가루가 잔뜩 묻어 있었죠. 아이고, 물을 너무 많이 넣었나 보네. 밀가루 조금만 더 넣어봐. 오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45의 나이지만 수연의 얼굴에는 주름보다 웃음이 더 많이 새겨져 있었어요. 밀가루 묻은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는 모습이 소녀처럼 발랄했죠. 딱 좋아. 역시 우리 하늘이 손맛이 최고야. 이번 주말에 빵 완판이다. 모녀는 손을 마주치며 깔깔 웃었습니다. 오븐에서 빵 굽는 냄새가 스르르 퍼졌어요. 고소하고 달콤한 향기가 작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연은 오븐 앞에 쪼그려 앉아 빵이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치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빛처럼 다정했죠. 우와, 엄마. 이번 단팥빵 대박이다. 색깔 좀 봐. 하늘이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오븐 안에서 빵들이 황금빛으로 부풀어 오르고 있었어요. 그치? 오늘 시장 할머니들이 엄청 좋아하실 거야. 단팥도 우리가 직접 삶았잖아. 모녀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빵을 구웠어요. 단팥빵, 크림빵, 소보로빵, 그리고 통영 특산인 굴을 넣은 특제 굴빵까지요. 수연당의 빵은 통영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하셨죠. 시중 빵보다 덜 달고 재료가 신선하고 무엇보다 정성이 가득했으니까요.
시계가 6시를 가리켰습니다. 수연은 앞치마를 털고 가게 문을 열었어요. 자, 오늘도 화이팅. 엄마도 화이팅. 모녀가 손뼉을 마주쳤습니다. 그때 하늘의 목에 걸린 목걸이가 살짝 흔들렸어요. 작고 낡은 은재 펜던트였죠. 자세히 보면 이상했습니다. 펜던트는 해부학적 심장 모양이었는데 정확히 오른쪽 반쪽만 있었어요. 하늘아, 그 목걸이 또 하고 있네? 엄마가 대학 들어가면 금목걸이 사준다고 했잖아. 수연이 살며시 물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이게 좋아. 엄마가 준 거잖아. 엄마 보물이었다며? 돌아가신 첫사랑 아저씨 유품이라고. 수연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25년 전을 떠올렸어요. 사랑했던 사람, 함께 나눴던 반쪽 심장,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그 사람의 뒷모습을요. 그래, 엄마 보물이었지. 근데 하늘아, 너무 오래돼서 끊어질까봐 엄마가 걱정이야. 괜찮아, 엄마. 나 조심히 할게. 하늘은 펜던트를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수연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나 오늘 학교 끝나고 미대 실기 재료 사러 가야 돼. 캔버스랑 물감이 다 떨어졌어. 용돈 좀. 아이고, 이 등골 브레이커. 엄마 허리 부러지겠네. 수연이 웃으며 하늘의 이마를 톡톡 쳤습니다. 하늘도 장난스럽게 혀를 쭉 내밀었어요. 그렇게 모녀는 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고단했지만 행복한 하루였죠. 서울과 통영 370km나 떨어진 두 도시에서 두 사람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성공했지만 공허했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목에 반쪽짜리 심장 펜던트를 걸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사랑의 증표로 함께 나눴던 그 심장을요. 언젠가 다시 만나 하나가 될 운명이었던 그 반쪽 심장을 말이죠. 일주일 후 민혁은 통영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대한흉부외 과학회 정기 학술대회가 통영에서 열렸거든요. 사실 민혁은 이런 학회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병원장의 강력한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참석하게 되었죠. 차 교수님, 통영은 처음이시죠? 경치가 정말 아름답답니다. 학회 끝나고 꼭 바다 구경 가보세요. 후배 교수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민혁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기차가 통영역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학회는 저녁 6시부터였죠. 민혁은 호텔에 짐을 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답답한 가슴을 식히고 싶었거든요. 거리를 걷던 민혁의 발걸음이 어느새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짙은 남색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겨울 바다는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죠. 민혁은 방파제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어요. 여기, 수연이가 고향이라고 했었지. 민혁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25년 전 수연은 민혁에게 자주 말했었어요. 자기 고향 통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언젠가 꼭 함께 가자고요. 하지만 민혁은 끝내 수연과 함께 이곳에 오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바다를 보고 있던 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바닷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다 작은 갤러리 카페 하나를 발견했죠. 바다그림 갤러리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민혁은 무심코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에는 통영 바다를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어요. 수채화, 유화, 파스텔화까지 다양했죠. 민혁은 그림들을 하나씩 둘러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커피 드릴까요?
젊은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야외 테라스에 앉으셔도 좋아요. 바다 전망이 끝내줍니다. 민혁은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테라스에서 보이는 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수평선이 한눈에 들어왔고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녔죠. 그때였습니다. 테라스 구석 테이블에 한 젊은 여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19살쯤 되어 보이는 긴 생머리의 소녀였죠. 소녀는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열심히 바다 풍경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소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소녀의 옆모습이, 그 집중하는 표정이 25년 전 수연을 닮은 것 같았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미쳤나? 민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소녀에게서 시선을 돌려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겨울 바다의 차가운 바람이었죠. 휙! 소녀의 스케치북이 바람에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 스케치북. 소녀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어요. 스케치북이 빙글빙글 돌며 민혁 쪽으로 날아왔습니다. 민혁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렸어요. 스케치북을 잡기 위해서였죠. 쿵! 민혁이 테이블에 부딪히며 간신히 스케치북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소녀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민혁은 스케치북을 소녀에게 건네주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몸을 일으키는 바람에 셔츠 단추 하나가 톡 튕겨나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혁의 셔츠 안쪽에 숨겨져 있던 낡은 가죽끈이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그 끝에 매달린 은재 펜던트가 햇빛에 반짝 빛났습니다. 해부학적 심장 모양의 왼쪽 반쪽 펜던트였죠. 소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소녀는 민혁의 목걸이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그 펜던트. 소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혁은 당황해서 재빨리 펜던트를 셔츠 안으로 숨기려 했어요. 하지만 소녀가 민혁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그거 보여주세요. 무슨? 민혁이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어요. 그런데 소녀는 갑자기 자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민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소녀의 손에 들린 펜던트, 그것은 해부학적 심장 모양의 정확히 오른쪽 반쪽이었습니다. 민혁의 펜던트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는 반쪽이었죠. 이거 우리 엄마 거예요. 소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민혁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이 목걸이요. 우리 엄마가 저한테 물려준 거예요. 엄마 첫사랑의 유품이래요. 엄마는 20살 때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심장 모양 목걸이를 반으로 쪼개서 하나씩 나눠 가졌다고. 그런데 그 사람은 갑자기 사라졌대요. 엄마는 평생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이 목걸이만 보고 살았어요.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걸 왜 아저씨가 가지고 계세요?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그 사람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민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너희 엄마 이름이. 민혁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엄마 이름이 뭐냐고. 제발. 소녀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오수연이에요. 우리 엄마 이름은 오수연이에요. 여기 통영에서 수연당이라는 빵집을 하고 계세요. 아저씨, 혹시 우리 엄마 아세요? 쿵. 민혁이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25년 만이었습니다. 그토록 찾고 싶었지만
그토록 미안해서 찾지 못했던 그 이름이었죠. 수연이 살아있었구나. 민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소녀는 민혁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우리 엄마 첫사랑이세요? 차민혁이라는 사람. 맞으세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하늘이에요. 올해 19살이고요. 엄마 딸이에요. 하늘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민혁은 하늘을 바라봤어요. 25년 전 수연의 모습이 하늘에게서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그 맑은 눈망울, 그 순수한 미소, 모든 게 수연을 닮았어요. 하늘아, 엄마는, 수연이는 지금 어디 있니? 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빵집에 계실 거예요. 여기서 10분 거리예요. 아저씨, 엄마 만나러 가실 거예요? 하늘의 물음에 민혁은 망설였어요. 25년 만에 수연을 만난다는 것,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수연이 자신을 용서해 줄까? 수연이 자신을 미워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민혁은 25년 동안 단 하루도 수연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이제는 만나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했죠. 그래, 너희 엄마한테 데려다 줄 수 있니? 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혁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네, 가요. 엄마가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두 사람은 갤러리 카페를 나섰습니다. 통영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어요. 민혁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25년 만의 재회,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하늘과 함께 골목길을 걷던 민혁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너무 빠르게 뛰었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아저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 하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깐 쉬었다 가자. 민혁은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도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민혁은 목에 걸린 펜던트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낡고 오래된 반쪽 심장이었죠. 민혁의 눈앞에 25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25년 전 서울의 한 의과대학이었습니다. 봄이 막 찾아온 3월이었죠. 캠퍼스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20살 민혁은 의대 2학년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외아들이었던 민혁은 장학금을 받으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촉망받는 수재였죠. 교수들은 민혁을 미래의 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날도 민혁은 해부학 실습실에 있었어요. 인체 모형 앞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죠. 그때 실습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여기가 해부학 실습실 맞나요? 맑고 청아한 목소리였어요. 민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문 앞에 한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그리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소녀였어요. 간호대 1학년 수연이었죠. 아,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혁이 얼떨결에 대답했어요. 수연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저 간호대 1학년인데요. 해부학 과제 때문에 심장 모형 좀 보려고요. 빌려가도 될까요? 아, 네. 여기 있어요. 민혁은 심장 모형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수연이 모형을 받으려다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쿵! 모형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혁과 수연이 동시에 몸을 숙였죠.
그리고 둘의 손이 모형 위에서 겹쳤어요. 아! 두 사람이 동시에 소리를 냈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민혁의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수연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죄송해요. 수연이 황급히 손을 뗐어요. 민혁도 얼굴이 빨개졌죠. 괜찮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민혁과 수연은 자주 실습실에서 마주쳤어요. 수연은 해부하기 어렵다며 민혁에게 자주 질문했습니다. 민혁은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죠. 한 달이 지났을까요? 민혁은 용기를 내서 수연에게 고백했어요. 수연아, 나랑 사귀어 줄래? 벚꽃이 흩날리는 캠퍼스 벤치에서였습니다. 수연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캠퍼스 커플이 되었습니다. 민혁은 가난했지만 수연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민혁의 성실함과 따뜻함을 사랑했죠. 민혁 역시 수연의 밝고 당찬 성격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두 사람은 해부학 실습실에서 데이트를 했어요. 이상한 데이트 장소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공간이었죠. 신기해, 민혁아. 심장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구나. 수연이 심장 모형을 들여다보며 감탄했습니다. 민혁은 수연 옆에 앉아 설명해 주었어요. 심장은 4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어. 오심방, 오심실, 좌심방, 좌심실. 이 작은 주먹만 한 심장이 평생 동안 쉬지 않고 뛰는 거야. 하루에 약 10만 번 정도 뛴대. 와, 대단하다. 민혁아, 넌 나중에 이 심장을 고치는 의사가 되는 거지? 흉부외과 의사? 그게 내 꿈이야. 최고의 흉부외과 교수가 되고 싶어? 민혁의 눈이 반짝였어요. 수연은 민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멋있다. 우리 민혁이 최고야. 나는 민혁이 꿈 꼭 이룰 거라고 믿어. 고마워, 수연아. 민혁이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수연도 민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혁아, 나는 민혁이 심장이야. 민혁이 없으면 나도 못 살아. 민혁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그래. 넌 내 심장이야. 내가 없으면 나도 못 살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며칠 후 민혁은 학교 근처 낡은 의학 도구점을 찾아갔어요. 그곳에는 오래된 의학 서적과 각종 의료기구들이 가득했습니다. 민혁은 구석구석을 뒤지다가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상자 안에는 은으로 만든 작은 펜던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해부학적 심장 모양이었죠. 정교하게 만들어진 심장 펜던트였어요. 이거 딱인데. 민혁은 그 펜던트를 샀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을 털어서요. 다음 날 민혁은 수연을 실습실로 불렀어요. 수연아, 눈 감아. 왜? 무슨 일인데? 수연이 깔깔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민혁은 주머니에서 펜던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펜던트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딱! 민혁이 힘을 주자 펜던트가 정확히 반으로 쪼개졌어요. 왼쪽 반쪽과 오른쪽 반쪽으로요. 자, 이제 눈 떠도 돼. 수연이 눈을 떴습니다. 민혁의 손에는 반으로 쪼개진 심장 펜던트가 있었어요. 이게 뭐야? 심장이야. 우리 심장. 이거 쪼개서 나눠 갖자. 우리 심장은 하나니까. 내가 반쪽, 너도 반쪽. 민혁이 가죽끈의 왼쪽 반쪽을 꿰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의 목에 걸어 주었어요. 아니, 잠깐. 이건 내가 오른쪽 반쪽 줄게. 너는 왼쪽 반쪽 가져. 민혁과 수연이 서로 펜던트를 바꿔 걸어 주었습니다. 민혁은 왼쪽 반쪽을, 수연은 오른쪽 반쪽을 가졌어요.
수연아, 약속하자. 내가 최고의 흉부외과 교수가 되는 날, 이 반쪽 펜던트 대신 진짜 다이아 반지 끼워줄게. 꼭 약속해. 우리 꼭 결혼하자. 민혁의 눈이 진지했어요. 수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약속할게. 나 평생 기다릴게. 민혁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수연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반쪽 심장이 두 사람의 가슴 사이에서 부딪혔어요. 비록 쪼개진 반쪽이었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하나의 완전한 심장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교정을 걸었어요.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이 민혁의 팔짱을 꼈죠. 민혁아, 우리 평생 함께 있을 거지? 당연하지. 나는 수연이 없으면 못 살아. 나도. 민혁이가 내 전부야. 두 사람은 별빛 아래서 키스를 나눴습니다. 첫 키스였어요. 서툴렀지만 달콤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들에게 곧 시련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요. 행복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짧을지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민혁은 회상에서 깨어났어요. 하늘이 민혁의 어깨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민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25년 전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괜찮아. 이제 가자. 너희 엄마한테. 민혁이 일어섰습니다. 하늘이 민혁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수연당을 향해서요. 민혁의 회상은 계속되었습니다. 25년 전 그 행복했던 시절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요. 민혁의 졸업을 불과 한 달 앞둔 12월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캠퍼스를 휩쓸고 있었어요. 민혁은 대학병원에서 인턴 수련을 받고 있었죠. 밤낮 없이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날도 민혁은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고 있었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갑자기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며 구급대원들이 뛰어들어왔죠. 급성 심근경색 환자입니다. 바이탈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들것에는 50대 남성이 실려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즉시 수술실 준비. 박 교수님 호출. 응급실 전문의가 외쳤습니다. 민혁도 급히 움직였어요. 환자를 수술실로 옮기고 수술 준비를 했죠. 30분 후 박 교수가 도착했습니다. 60대의 중견 의사였어요. 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는 흉부외과 의사로 통했죠. 민혁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환자 상태는? 박 교수가 물었어요. 민혁이 차트를 보고했습니다. 좌전하행지 관상동맥 완전 폐색입니다. 즉각적인 관상동맥 우회술이 필요합니다. 알았네. 민혁, 자네가 퍼스트 어시스턴트 하게. 좋은 경험이 될 거야. 감사합니다, 교수님. 민혁은 긴장했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박 교수의 수술을 바로 옆에서 보조할 수 있다니 의대생으로서는 영광이었죠.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교수의 손이 환자의 가슴을 열었어요. 민혁은 긴장한 채로 박 교수를 보조했습니다. 민혁, 리트랙터 잡게. 네, 교수님.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민혁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박 교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땀이 평소보다 많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교수님, 괜찮으세요? 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교수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괜찮네. 집중하게. 민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점점 커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박 교수가 관상동맥을 봉합하던 중 실수를 저질렀어요. 바늘이 혈관벽을 뚫고 지나가면서 주변 조직을 손상시킨 거죠. 아,
박 교수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봉합을 계속했어요. 민혁은 그 순간을 똑똑히 봤습니다. 잘못된 봉합이었어요. 민혁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봉합이 시끄럽네. 자네는 보조나 잘하게 해. 박 교수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민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스승의 권위 앞에서 어린 인턴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죠. 수술이 끝났습니다.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하지만 민혁의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민혁 씨, 어젯밤 수술 환자 상태 급변했어요. 지금 심정지 상태입니다. 민혁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의료진이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죠. 하나, 둘, 셋. 제세동기가 환자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심전도는 평평한 직선만 그었어요. 다시 하나, 둘, 셋. 민혁은 공포에 질려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어젯밤 박 교수의 잘못된 봉합이 떠올랐어요. 30분간의 처치 끝에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망 선고합니다. 오전 6시 23분. 민혁의 다리가 풀렸어요. 환자가 죽었습니다. 어제 수술을 받았던 그 환자가요. 사흘 후 병원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환자 가족이 의료사고를 제기했기 때문이었어요. 민혁은 떨리는 가슴으로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에는 병원장을 비롯한 고위 의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박 교수도 있었죠. 박 교수, 수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병원장이 물었습니다. 박 교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제 수술은 완벽했어요. 다만 박 교수가 민혁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다만 퍼스트 어시스턴트였던 차민혁 학생이 봉합 부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봉합을 마친 후 민혁 학생에게 확인을 지시했는데 학생이 제대로 보지 않고 넘어간 거죠. 뭐라고요? 민혁이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교수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봉합 과정에서 문제를 지적했을 때 교수님께서 닥치게 해. 박 교수가 고함을 질렀어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차민혁? 자네 때문에 환자가 죽었네. 자네가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환자는 살 수 있었어. 자네의 오만함과 부주의가 환자의 목숨을 앗아간 거야. 박 교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민혁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요. 교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차민혁 학생, 병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술 중 봉합 확인 과정에서 학생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박 교수는 이 병원의 중진 의사이며 30년간 무사고 기록을 가지고 계십니다. 반면 학생은 이제 막 인턴을 시작한 초보입니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는 명백하죠. 민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학생은 오늘부로 퇴학 처리됩니다. 그리고 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될 것입니다. 의사 면허는 영구히 박탈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교수님이 거짓말을 하고 계세요. 민혁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민혁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경비원들이 들어와 민혁을 끌어냈습니다. 민혁은 복도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의사의 꿈도 미래도 행복도요. 그날 밤 민혁은 허름한 고시원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반쪽 심장 펜던트가 쥐어져 있었어요. 수연아, 미안해. 민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자신이 환자를 죽인 살인자가 되었다고, 의사의 꿈이 산산조각 났다고. 민혁은 결심했어요. 수연을 떠나야 한다고요. 이런 자신이 수연 옆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요. 민혁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연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수연아, 미안해. 나 같은 놈은 잊어라. 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해라. 안녕. 문자를 보내고 민혁은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민혁은 서울을 떠났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요. 민혁이 사라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연은 휴대폰을 보다가 민혁의 문자를 발견했어요. 수연아, 미안해. 나 같은 놈은 잊어라. 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해라. 안녕. 수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이 딸그랑 소리를 냈어요. 민혁아, 이게 무슨 소리야? 수연은 급히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한 번, 두 번, 10번 수연은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민혁의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민혁의 고시원으로 달려갔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고시원 문을 두드렸죠. 민혁아, 민혁아, 나야, 수연이야. 문 좀 열어줘.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고시원 주인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아가씨, 그 학생 어젯밤에 짐 싸서 나갔어요.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네, 그럴 리가 없어요. 수연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수연은 민혁의 대학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병원 관계자들은 입을 다물었죠. 차민혁이요? 그 학생 의료사고 일으켜서 퇴학당했어요. 환자를 죽였거든요. 간호사 한 명이 수연에게 귀띔해 주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민혁이가 그럴 리 없어요. 민혁이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실력 있는 학생이에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박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민혁의 과실이라고요. 수연은 절망했습니다. 민혁이 사라진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수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혁이 환자를 죽였다는 것을요. 수연은 매일 민혁을 찾아 헤맸어요.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민혁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사라져버렸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점점 야위어 갔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민혁이 준 반쪽 심장 펜던트를 꺼내보며 울었어요. 민혁아, 왜 나를 버리고 간 거야? 함께 이겨내자고 했잖아. 우리 약속했잖아. 수연의 손에서 펜던트가 떨어질까봐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병원 선배 의사 한 명이 수연을 찾아왔어요. 이름은 김진우, 30살의 젊은 정형외과 의사였습니다. 진우는 예전부터 수연을 좋아했었어요. 수연아, 이러다가 너 죽겠어. 밥이라도 먹자. 진우가 수연을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수연은 울면서 밥을 먹었어요. 진우는 묵묵히 수연의 옆에 앉아 있었죠. 수연아, 차민혁 그 사람. 나쁜 놈이야. 너를 버리고 도망간 비겁한 놈이라고. 아니에요. 민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널 사랑했다면 힘들 때 함께 이겨내야지. 혼자 도망가면 안 되는 거야. 진우의 말에 수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진우의 말이 맞는지도 몰랐어요. 그날 이후 진우는 매일 수연을 찾아왔습니다. 밥을 사주고 위로해주고 옆에 있어 주었어요. 수연은 진우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죠. 민혁이 사라진 공허함을 진우가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1년이 흘렀어요. 수연은 간호대를 졸업했습니다. 민혁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죠. 수연은 이제 민혁이 정말로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진우가 수연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수연아, 나랑 결혼해줘. 내가 평생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차민혁 그 사람은 이제 잊어. 나만 보고 살자. 수연은 망설였어요. 아직도 민혁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착했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연은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네, 결혼할게요.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진우는 수연을 꼭 안아주었어요. 하지만 수연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민혁이 자리 잡고 있었죠. 결혼식 날 수연은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수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목에는 여전히 반쪽 심장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민혁아, 미안해. 나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해. 하지만 너를 잊을 수는 없어. 수연은 펜던트를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웨딩드레스 안쪽으로 펜던트를 숨겼어요. 결혼 생활은 평범했습니다. 진우는 수연에게 잘해주었어요. 하지만 수연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민혁의 꿈을 꾸었거든요. 한편 그 시각 지방의 한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민혁은 막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햇빛에 그을린 얼굴, 굳은 살 박힌 손, 누더기 같은 옷을 입은 민혁은 예전의 의대생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새끼, 빨리 안 움직여. 현장 반장이 고함을 쳤어요. 민혁은 묵묵히 시멘트 포대를 날랐습니다. 등에 땀이 비오듯 흘렀죠. 저녁이 되자 민혁은 허름한 쪽방에 돌아왔어요. 침대도 없는 방이었습니다. 민혁은 바닥에 주저앉아 목에 걸린 펜던트를 꺼냈어요. 수연아, 미안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어.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에는 오늘 번 일당 5만 원이 쥐어져 있었어요. 민혁은 그 돈을 낡은 책가방에 넣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돈이 조금씩 모여 있었죠. 다시 시작할 거야. 반드시 의사가 되어서 박 교수의 죄를 밝혀낼 거야. 민혁의 눈빛이 불타올랐습니다. 민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혼자 공부했습니다. 다시 수능을 보기 위해서였죠. 2년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진우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가졌어요. 임신 3개월이었죠. 수연은 기뻤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민혁의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여보, 우리 애기 태명 뭐로 할까? 진우가 신나서 물었어요.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이요. 하늘처럼 맑고 순수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좋아. 하늘이다. 진우가 수연의 배를 쓰다듬었어요. 수연은 배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민혁을 잊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임신 6개월이 되던 어느 날 밤 진우가 응급수술 호출을 받았어요. 여보, 미안. 응급 환자래. 금방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와요. 진우가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빗길에서 진우의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꽝!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했어요. 진우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수연은 병원에서 진우의 죽음을 전해 들었어요. 수연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울부짖었죠. 안 돼. 안 돼요. 진우 씨. 수연은 임신한 몸으로 남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조문객들이 가득했어요. 모두들 수연을 안타까워했죠. 장례를 치르고 수연은 결심했어요. 서울을 떠나기로요. 더 이상 이곳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고향 통영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돌아갈게요. 수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통영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목에는 여전히 반쪽 심장 펜던트가 걸려 있었어요. 민혁을 향한 그리움과 진우를 향한 미안함을 안고 수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민혁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이 민혁의 손을 잡고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아저씨, 저기 보이는 간판이 우리 엄마 가게예요. 하늘이 가리킨 곳에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수연당이라는 글씨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민혁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수연아. 민혁의 입술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25년 만입니다. 25년 만에 수연을 만나는 거였죠. 가게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가게 안이 보였어요. 한 여인이 카운터에서 빵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45의 수연이었어요.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이었어요. 25년 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밀가루 묻은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아저씨, 들어가요. 하늘이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딸랑 문종이 경쾌한 소리를 냈어요. 어서 오세요. 수연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시선이 민혁에게 닿는 순간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빵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차 민혁?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아, 나야. 민혁이야. 수연은 카운터를 붙잡고 겨우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당신 살아 있었어? 나는 당신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25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혁이 다가갔어요. 수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지 마요. 오지 말라고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민혁은 멈춰섰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25년 만에 나타나서 미안하다고요? 당신이 얼마나 날 아프게 했는지 알아요?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5년간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당신은 그냥 사라졌잖아요. 한마디 설명도 없이. 나는 매일 밤 울면서 당신을 기다렸어요. 혹시 돌아올까봐, 혹시 연락이 올까봐 휴대폰 끄지도 않고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수연이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이 엄마를 안아주었어요. 엄마, 진정해요. 민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였어요. 수연아, 내 말 좀 들어줘. 제발. 민혁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말해보세요. 왜 날 버리고 간 거예요? 민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5년 전 그날 밤의 일부터 시작했어요. 박 교수의 의료사고,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일, 퇴학과 의사 면허 박탈 위기에 처한 일들을요. 나는 환자를 죽인 살인자라는 누명을 썼어. 박 교수가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렸지. 나는 대항할 힘이 없었어. 가난한 집안의 의대생이었으니까. 수연은 입술을 깨물며 민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너한테 그런 짐을 안길 수 없었어. 살인자의 연인이라는 낙인을 내가 받게 할 수 없었지. 그래서 도망쳤어. 민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나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막노동을 했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밤에는 혼자 공부했지. 다시 수능을 보기 위해서였어. 2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공부했어. 그리고 다시 의대에 입학했지. 지방의 작은 의대였어.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의대에 다시 들어갔어요? 응. 나는 포기할 수 없었어. 반드시 의사가 되어서 박 교수의 죄를 밝혀내고 싶었거든. 그게 죽은 환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어. 민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의대 재입학 후 미친 듯이 공부한 이야기, 레지던트 시절 밤낮 없이 일한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흉부외과 전문의가 된 이야기를요. 나는 최고가 되고 싶었어. 박 교수보다 더 실력 있는 의사가 되고 싶었지. 그래서 사람들이 박 교수가 아닌 나를 찾게 만들고 싶었어. 10년이 걸렸어. 1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지. 민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증거를 찾았어. 그날 밤 수술의 녹화 영상을 구했지. 박 교수가 봉합을 잘못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 나는 그 증거를 가지고 의료윤리위원회에 제보했어. 결국 진실이 밝혀졌지. 박 교수는 의사 면허가 박탈되었고 나는 억울함을 풀었어. 수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 25년이나 지나버렸잖아. 나는 너를 찾고 싶었어. 매일매일 너를 그리워했어. 하지만 찾을 용기가 없었어. 너를 너무 아프게 했으니까. 너를 버리고 도망간 비겁한 놈이니까. 민혁이 바닥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남자의 울음소리가 작은 빵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 수연도 울었습니다. 25년간 쌓였던 그리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바보 같은 사람. 왜 혼자 그 고생을 다 했어요? 나한테 말했어야죠. 함께 이겨내자고 했잖아요. 수연이 민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민혁을 일으켜 세웠어요. 수연의 손이 민혁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많이 늙었네요. 주름이 가득해요. 수연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민혁도 수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너도 예전보다 나이 들었어.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25년 만의 포옹이었어요. 민혁의 가슴에서 수연이 울었고 수연의 어깨에서 민혁이 울었습니다. 나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었어요. 미안해요. 당신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수연이 고백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내가 너를 버리고 간 거잖아. 내 잘못이야. 너는 행복했니? 아니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이 펜던트만 보고 살았어요. 수연이 목에 걸린 반쪽 심장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민혁도 자신의 펜던트를 꺼냈어요. 두 개의 반쪽이 공중에서 마주 보았습니다. 25년 동안 떨어져 있던 반쪽들이었죠. 수연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25년 늦었지만 다시 시작해요. 하늘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가 드디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민혁과 수연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25년의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연은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민혁과 하늘, 그리고 수연, 세 사람은 가게 안쪽 작은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수연이 차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차 드세요. 밖이 많이 추웠죠? 고맙습니다.
민혁이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어요. 수연과 마주 앉아 있는 것이 아직도 꿈만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세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낼지 몰랐죠. 하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아니, 민혁 아저씨.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응, 뭐든 물어봐. 민혁이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늘의 맑은 눈동자가 민혁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아저씨가 제 친아빠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수연이 깜짝 놀라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하늘아, 그게 무슨... 엄마, 저 알고 싶어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하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하늘아, 나는 내 친아빠가 아니야.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제 친아빠는 누구세요? 수연이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아, 내 아빠는 김진우라는 분이셔. 정형외과 의사셨어. 너무 착하고 따뜻한 분이었지. 엄마가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셨고, 엄마랑 결혼하셨어.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연이 하늘을 꼭 안아주었어요.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방해했네요. 하지만 하늘이 민혁의 손을 붙잡았어요. 아저씨, 앉아 계세요. 하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민혁은 다시 앉았어요. 아저씨,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다는 거니? 아저씨가 엄마 첫사랑이라는 거요. 그리고 제 친아빠가 아니라는 것도요. 하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연이 놀라서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늘아, 내가 어떻게... 엄마, 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매일 밤 이 펜던트 보고 우는 거 다 봤어요. 엄마가 얼마나 첫사랑을 그리워하는지 알아요. 저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수연도 울었어요. 하늘아. 하늘이 민혁을 돌아봤습니다. 아저씨, 저는 친아빠 얼굴도 몰라요. 사진도 별로 없고요. 하지만 엄마가 해주신 이야기로는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셨대요. 엄마를 사랑했고 저를 사랑했대요. 하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이게 아빠 유품 상자예요. 엄마가 소중히 보관하고 계셨죠. 하늘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시계, 그리고 만년필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이 만년필은 아빠가 의사 되시고 처음 사신 거래요. 엄마 말로는 아빠가 이 만년필로 처방전을 쓰셨대요. 하늘이 만년필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되어 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단단해 보이는 만년필이었어요. 아저씨, 이거 받아주세요. 하늘이 만년필을 민혁에게 내밀었습니다. 민혁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어요. 안 돼. 이건 내 아빠 유품이잖아. 내가 받을 수 없어. 아니에요. 받으셔야 해요. 하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아저씨, 제 친아빠는 저를 사랑하셨어요. 엄마를 사랑하셨고요. 그분은 제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건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하늘이 민혁의 손을 잡고 만년필을 쥐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엄마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25년 동안 엄마를 그리워하셨잖아요. 엄마도 아저씨를 그리워했고요. 저는 엄마가 이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민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러니까 아저씨, 엄마 옆에 있어 주세요. 엄마 웃게 해주세요. 그게 제가 아저씨한테 드리는 부탁이에요. 민혁은 만년필을 꼭 쥐고 흐느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늘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늘이 민혁에게 다가와 안겼습니다. 민혁도 하늘을 꼭 껴안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5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자의 울음소리가 작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연도 두 사람을 안아주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 후 하늘이 먼저 눈물을 닦았어요. 그럼 이제부터 아저씨 뭐라고 불러야 하죠? 민혁 아저씨? 아빠? 하늘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혁은 당황했어요. 그건 내가 편한 대로. 그럼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하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민혁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나는 내 친아빠가 아닌데. 괜찮아요. 제 마음속엔 두 분의 아빠가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신 친아빠,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아빠요. 하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혁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25년 만에 처음 짓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하늘아. 아빠, 하늘이 민혁을 꼭 안았어요. 민혁도 하늘을 안았습니다. 수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민혁은 수연당 2층 작은 방에서 묵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민혁의 손에는 진우의 만년필이 쥐어져 있었어요. 진우 씨, 고맙습니다. 수연이를 지켜줘서, 하늘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줘서, 제가 이제 수연이 옆을 지킬게요. 하늘이도 잘 보살필게요. 부디 편히 쉬세요. 민혁은 만년필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죠. 아래층에서는 수연과 하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엄마, 행복해요? 하늘이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 우리 하늘이 덕분이야. 다행이다. 엄마 웃는 모습 보니까 나도 좋아요. 모녀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목에 걸린 반쪽 심장 펜던트를 만졌어요. 이제 곧 이 반쪽들이 하나가 될 거였습니다. 25년 만에요. 통영의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작은 빵집 수연당에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그 불빛은 마치 희망처럼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민혁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머무는 시간은 짧았어요. 민혁은 병원장실로 들어가 사표를 냈습니다. 차 교수, 무슨 일인가? 갑자기 사표라니. 병원장이 놀라서 물었어요. 민혁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2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병원장은 아쉬워했지만 민혁을 붙잡지 않았어요. 민혁의 눈빛이 너무나 단호했거든요. 사흘 후 민혁은 통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큰 짐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수연과 하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빠, 돌아오셨어요? 하늘이 달려와 민혁을 안았어요. 민혁도 하늘을 꼭 껴안았습니다. 응,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정말요? 서울 병원은요? 그만뒀어. 이제 통영 종합병원 흉부외과 과장으로 일하게 됐어. 민혁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연의 눈이 커졌어요. 민혁아, 정말 괜찮아요? 서울대학병원 교수직인데. 괜찮아.
나한테 중요한 건 명예가 아니라 너야. 수연아, 이제 내 곁에 있고 싶어? 민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그 후 민혁은 통영 종합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환자들이 의아해했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유명한 의사라니요. 하지만 민혁의 실력을 본 환자들은 곧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차 선생님, 진짜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서울 가지 않아도 되겠어요. 환자들이 민혁을 칭찬했어요. 민혁은 환하게 웃으며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예전처럼 공허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매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민혁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차 교수님이십니까? 저는 의료윤리위원회 조사관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시죠? 박 교수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교수는 25년 전 의료사고 외에도 여러 건의 비리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의사 면허가 영구 박탈되었고 형사처벌도 받게 되었습니다. 민혁의 가슴이 뛰었어요.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민혁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내려놓아지는 것 같았어요. 민혁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그날 저녁 민혁은 수연에게 그 소식을 전했어요. 수연은 민혁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힘들었죠? 응. 하지만 이제 괜찮아. 너랑 하늘이가 있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수연당에는 따뜻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혁과 수연, 하늘 세 사람이 함께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어요. 아빠, 크림 너무 많이 발랐어요. 하늘이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혁의 손에는 생크림이 잔뜩 묻어 있었어요. 이 정도면 적당한데? 적당은 무슨, 케이크가 크림산이 됐잖아요. 세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트리 아래에는 선물 상자들이 놓여 있었죠. 케이크를 완성하고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징글벨 징글벨 종이 울려요. 하늘의 맑은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민혁과 수연도 함께 불렀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이 민혁을 쳐다봤어요. 25년 전에 너한테 약속했었지. 내가 최고의 흉부외과 교수가 되는 날 반쪽 펜던트 대신 진짜 다이아 반지 끼워주겠다고. 민혁이 목에 걸린 가죽끈을 풀었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벗지 않았던 펜던트였어요. 민혁은 왼쪽 반쪽 심장 펜던트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연아, 약속을 지키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지켜도 될까?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수연도 목걸이를 풀었어요. 오른쪽 반쪽 심장 펜던트가 손바닥 위에 놓였습니다. 민혁아, 늦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민혁이 두 개의 반쪽을 가져와 조심스럽게 맞췄습니다. 왼쪽 반쪽과 오른쪽 반쪽이 딱 맞아떨어졌어요. 25년 만에 하나의 완전한 심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마, 우리 심장이 다시 하나가 됐어.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연도 울었습니다. 하늘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죠. 민혁은 완성된 심장 펜던트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어요. 수연아, 이제 약속을 지킬게. 민혁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지만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오수연, 나랑 결혼해 줄래? 2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너를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 민혁이 무릎을 꿇고 수연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수연은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어요. 네, 결혼할게요. 민혁이 떨리는 손으로 수연의 약지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반지가 수연의 손가락에 꼭 맞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처럼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하늘이 두 사람을 안아주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죠. 25년의 긴 겨울이 끝났어요. 쪼개졌던 우리의 심장이 드디어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수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민혁은 수연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응, 이제 우리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평생 함께하자. 네, 평생 함께해요.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눴습니다. 25년 만의 키스였어요.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하늘이 박수를 쳤어요. 축하해요. 엄마, 아빠, 정말 축하해요. 세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하얗게 내리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의 눈이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통영의 밤하늘을 수놓았죠. 테이블 위에는 하나로 합쳐진 심장 펜던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떨어져 있던 반쪽들이 드디어 하나가 되었어요. 그 심장은 이제 다시는 쪼개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혁과 수연 그리고 하늘. 세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이었죠. 25년 만에 찾아온 봄날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셨다면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